안녕하십니까. 행복과 영감을 전하는 BMW 아트세일즈 윤여준 주임입니다. 오늘 시간은 BMW의 B자도 모르는 아주 초보분들을 위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BMW의 라인업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모델들이 추가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는 점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BMW는 1916년에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에르시에 모토렌 벨케의 약자이고요. 바이에른 주에 있는 원동기 관련된 회사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은 어떤 경상도에 있는 엔진이라든지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 이런 뜻에서 그런 앞 철자를 따가지고 만든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16년부터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롤스로이스, BMW, 미니뿐만이 아니라 항공기 엔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터사이클 같은 것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넘어가서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러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 라인업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BMW 국내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BMW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bmw.co.kr에 접속을 하면은 모델스 그 좌측 상단에 있는 요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X, Z, M, I, E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부터 8까지는 BMW의 기본적인 세단형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차량이 커지고 가격도 더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 같은 경우에는 BMW SUV 라인업인데요. BMW에서는 SUV를 SAV,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X라는 표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BMW X 드라이브라고 하는 자륜 구동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X가 자세히 보면은 전륜, 후륜 이 바퀴들이 모두 이렇게 X자로 모두 굴러간다는 뜻으로 X 드라이브라고 하고요. 그 X 라인이라는 X 레인지라는 이거에 걸맞게 BMW의 SAV 라인업들은 모두 자륜 구동을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Z 같은 경우에는 Z4 그러니까 2인승 로드스터 컨버터블을 말하는 거고요. 로드스터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2인승 뚜껑 열리는 자동차를 보통 로드스터라고 하고,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문이 4짝인 뚜껑 열리는 자동차를 컨버터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N 같은 경우에는 BMW의 고성능 차량을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400마력 이상, 많게는 600마력 이상 정도 되는 차량들이 여기에 포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 같은 경우에는 BMW의 전기차 라인업을 얘기를 하고요. E 드라이브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모든 모델 보기를 통해서 전체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저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 생각입니다. 1에서 8 시리즈까지 세단 라인업, 그리고 X, SAV 라인업, Z, 컴포터블 라인업, M, 고성능 라인업, I, 전기차 라인업, 그리고 E 드라이브, 하이브리드 라인업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1시리즈가 BMW에서 가장 작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치백 형태로 나눠져 있고요. 해치백이라 함은 뒤쪽에 세단은 이렇게 트렁크가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승용차의 형태라고 한다면, 해치백은 이 부분을 잘라놓은 형태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의 i30와 같이 굉장히 컴팩트한 차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MW를 대표하는 전륜 구동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시리즈는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란 쿠페 그리고 액티브 투어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란 쿠페에서 쿠페라 함은 보통 이제 C필러라고 하는 이 뒤쪽 창문, 여기가 이제 A필러, B필러, C필러거든요. C필러 쪽을 조금 더 이제 곡선을 유려하게 트렁크 라인까지 뻗어 놓으면서 좀 더 날렵한 인상을 강조한 차량을 쿠페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세단 형태의 비율보다는 조금 더 낮고 전폭이 넓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이런 그란 쿠페, 또 그란은 문이 4짝인 차를 BMW에서는 그란 쿠페라고 하고요. 문이 2짝인 쿠페는 그냥 쿠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액티브 투어러는 다목적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시리즈보다 사이즈가 크면서도 일반 세단들보다는 조금 더 아담한 사이즈로 대신 파노라마 선루프, 전동식 트렁크와 같은 레저에 적합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3 시리즈. 3 시리즈는 이렇게 3가지 라인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세단, 두 번째는 투어링, 세 번째는 그란 투리스모,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세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승용차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국산차로 치자면은 K3나 아반떼 같은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민첩하고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가지게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BMW의 베스트셀링 모델입니다. 3 시리즈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외건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외건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단 형태는 이런 식으로 C필러에서 떨어져서 트렁크가 따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외관 같은 경우에는 C필러가 그대로 트렁크 라인까지 이어지면서 조금 더 뒷좌석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활용성에 초점을 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란 투리스모는 과거 5 시리즈의 플랫폼을 공개할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3 시리즈 모델인데요. 그란 투리스모라는 차량 자체가 과거의 장거리 경주용 차량들을 그란 투리스모라고 불렀거든요. 그에 걸맞게 장거리 여행 시에도 넉넉한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3 시리즈 그란 투리스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3GT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줄여서. 그 다음 4 시리즈 넘어가 보시죠. 4 시리즈에는 쿠페, 그란 쿠페, 컨버터블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되고요. 쿠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이 이렇게 보시면은 2짝, 운전석이랑 조수석 2짝으로 나눠져 있는 거를 쿠페라고 그러고, 그란 쿠페는 제가 아까 문이 4짝인 쿠페 형태의 세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문이 4짝이면서 천장이 낮고 C필러가 유리한 곡선으로 빠지면서 전폭이 큰 차량. 그리고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4인승 뚜껑 열리는 자동차. 사실 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짝, 운전석, 조수석 2짝이긴 한데 실제로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 둘, 셋, 넷 4인승 정도로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4 시리즈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 5 시리즈 모델이 되겠습니다. 5 시리즈가 이제 전통적인 준대형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도 4짝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인 것만큼 성능, 디자인, 편의사양, 그리고 안전성까지 모두 두루두루 갖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판매량에서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기 차종입니다. 이 5 시리즈 내에도 520i, 520d, 530i, 540i 굉장히 다양한 트림들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6 시리즈입니다. 6 시리즈에는 그란 투리스모 모델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앞서 3 시리즈에서 보셨던 3 시리즈 그란 투리스모보다 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훨씬 더 넉넉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7 시리즈의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7 시리즈의 숏바디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휠 베이스와 그리고 넉넉한 실내 공간이 특징입니다. 이 또한 앞선 3GT 모델처럼 굉장히 장거리 여행에 특화되어 있는 차량인데, 3 시리즈 모델에 대비해서는 훨씬 더 운전자를 배려한 편의사양, 그리고 넉넉한 공간, 그리고 고급스러운 마감재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7 시리즈부터는 럭셔리 라인업으로 포함이 되는데요.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세단인데 앞서 보셨던 5 시리즈보다 훨씬 더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내부 옵션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안전성 등, 그리고 모든 첨단 기술 같은 것들, BMW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담은 마스터피스, 걸작이 7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8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쿠페, 그리고 그란 쿠페 두 가지로 나뉘고요. 쿠페랑 그란 쿠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앞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BMW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쿠페 형태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관의 디자인, 내부의 어떤 고급스러운 자재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 차량이 가진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주행을 느낄 수 있는
최고급 수준의 쿠페 차량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세단 라인업이 마무리되고 X 라인업으로 넘어가는데요. 앞서 보셨던 세단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SAV 라인업도 1, 2, 3, 4, 5, 6, 7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다 더 커지고 옵션도 다양해지고 가격도 좀 더 올라가고 이런 라인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1 같은 경우는 소형 SAV 라인업에 속하는 거고 우리나라 차량으로 치면 투싼 혹은 스포티지 이런 정도 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X2는 X1의 쿠페형 스타일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 문도 내짝이고요. 보다 날렵한 디자인과 그리고 낮은 전고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전폭 이런 걸로 스포티함을 강조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3는 BMW SAV계의 5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사양, 넓은 공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등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요. X4는 이제 X3 플랫폼을 공유를 하지만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쿠페 형태로 라인업이 빠지면서 SAV계의 쿠페 형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4와 형제지간인 것이 바로 여기 X6 모델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지붕이 이렇게 C필러 쪽에 유리한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되고 X3의 형제는 여기 보이는 X5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MW SAV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럭셔리 라인업은 X7 모델이 되겠습니다. X7은 기본적으로 6인승, 7인승 모델로 적용이 되어 있고 실제로 보면 그 어마어마한 차량의 사이즈에 압도당할 수 있을 만큼 웅장하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풀풀 풍기는 그런 SAV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지금까지 세단 라인업과 SAV 라인업 마무리했고 그 다음으로는 Z 라인업. Z는 Z4 로드스터 라인업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뚜껑이 열리는 그런 차량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선 그 4 시리즈에 있는 컨버터블 모델은 하드탑으로 지금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G4 로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탑, 그러니까 천과 같은 그런 형태의 부드러운 재질로 천이 덮이게 됩니다. 덕분에 전반적인 또 무게로 낮출 수도 있고 연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생길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2인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선 4 시리즈 컨버터블이 4명이 탈 수 있는 최대 정원과는 차이가 있는 조금 더 컴팩트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MW의 고성능 라인업인 M입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기조차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출력을 내는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2, M3, M4, M5, M8 그리고 X3M, 4M, 5M, 6M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M2 컴페티션 이런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앞서 보신 2 시리즈 그랑 쿠페 혹은 2 시리즈 쿠페 차량에서 엔진을 정말 고성능 엔진을 타워놓은 차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되게 아담하지만 실제로 타보면은 폭발적인 힘을 내는 정말 이렇게 지면을 마치 막 긁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힘을 내는 정말 재밌고 어찌 보면 또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굉장한 힘을 내는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3는 3 시리즈 사이즈의 고성능 차량, M4는 4 시리즈의 고성능 차량, M5는 5 시리즈의 고성능 차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SAV 라인업인 X3M이나 X4M, 5M, 6M 같은 경우도 앞서 보셨던 SAV 라인업의 X3, X4, X5, X6들의 고성능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엔진도 4, 500마력 넘어가는 많게는 600마력이 넘어가는 엔진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내부 들어가는 하체 부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내부의 인테리어 전반적인 어떤 가죽 재질들 그런 것들도 훨씬 더 고급화가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은 정말 BMW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위해 태어난 그런 차량들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지금까지 세단, SAV, Z 그리고 M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I 시리즈입니다. 사실 BMW의 그 전기 차량 i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i3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i8 모델도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i8 같은 경우에는 앞쪽 바퀴 같은 경우에 가솔린 엔진으로 움직이고 뒤쪽 바퀴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로 움직이게 되는데 어떤 BMW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100% 전기차가 아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긴 하지만 출시하게 된 배경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100% 전기차로 갈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i 라인업에 이 하이브리드 모델인 i8 쿠페 그리고 로드스터 모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3는 잘 아시겠지만 100%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eDrive 모델은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53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러니까 전기 충전 장치를 이제 플러그인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모델이고 7452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X330E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330E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X5452 하이브리드 모델 등 추가적으로 다양한 라인업들이 eDrive 라인업에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시리즈부터 8시리즈까지 쭉 이렇게 세단 라인업 한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X, 그러니까 SAV 라인업 두 가지, 그리고 Z 라인업, 그리고 M, I, eDrive 총 6가지 BMW의 전반적인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각 이 라인업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320D, 330i, M340i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LCI, OE, OC 이런 식으로 BMW 차량들이 가진 명명법들의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MW의 B자도 모르는 초보분들께서도 보다 더 BMW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더 정확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는 그런 아트세이즈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BMW 아트세일즈 윤여준 G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